지금부터 이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대전대학교 로타렉트 김미진 학생의 사례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발표 주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진짜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23살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보낸 122일간의 경험과 그 속에서 배운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저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이카의 해외봉사단 선택 과정과 네 번째는 스리랑카에서의 122일 활동 이야기, 마지막은 이제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수료학 중인 상태입니다. 제 한 줄 소개는 이제 정답은 없지만 멈추지 않기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홍보 모니터링당 단원, 신문방송사, 그리고 보건의료 통합봉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문제를 직접 관찰하며 소통과 기록의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21살에는 1년 동안 돌봄 매니저로 활동하며 아동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고 중앙동아리 로타렉트 회장을 맡아 봉사와 리더십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특히 의료에 관심이 많아 힐링엔즈라는 해외 의료 봉사에 이제 대외 활동을 참여했고 대표로서 팀을 이끌며 책임과 조율 능력을 키웠습니다. 22살에는 대전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질환을 가진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같은 해에 160시간의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 현장 사례 관리의 상담 보조를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또한 학과 학생의 부장으로 활동하며 조직 운영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고 3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잠시 학업을 멈추고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을 합하면 약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다 학교 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맡은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내는 태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노력은 언젠간 보상받는다라는 거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도전이든 꾸준히 해내야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참여했던 해외봉사 활동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로타리 청소년 연합 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 라일라 리더십 대회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 리더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와 토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 5위와 우수 단원 대표라는 성과를 거두며 나도 더 넓은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참가한 일본 민중유저 탐방은 저에게 역사, 평화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미쓰비시의 강제노역 유령비 앞에서의 침묵, 하시마 섬의 폐허, 그리고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의 유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닌 사람의 삶과 존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제 국제 무대에 활동하는 봉사로서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이카는 이제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발전이 더 필요한 나라에 교육과 의료, 환경 지원, 그리고 한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봉사단의 월드 프렌즈를 운영하는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분야는 공공행정과 교육이었고 생활비, 왕복 항공권, 숙소, 활동 물품까지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약 70만 원씩 받았고 현지 물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봉사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인도 대륙에 떨어진 눈물 모양 때문에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스리랑카 수도는 콜롬보이며 벽도 습해서 평균 습도가 80%나 됩니다. 종교는 주로 불교가 가장 많고 언어는 싱할러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스리랑카의 화폐 단위는 루피라고 불리며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 정도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스리랑카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입니다. 스리랑카의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료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기본 진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물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유료 사립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 부분인데요. 바닷가와 사파리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서 매년 많은 관객들이 찾는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모습입니다. 수도 콜롬보에는 쇼핑몰과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리랑카는 단순히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관광과 도시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보름날에는 호야데이라는 전통적인 휴일이 있어서 모든 관광지와 상점에서는 술이나 고기를 팔지 않습니다. 또 스리랑카 사람들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스리랑카에는 다양한 문화와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스리랑카에서 보낸 122일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아이들의 표정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청년기록 스리랑카. 23 저는 평범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낯선 스리랑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고 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더운 날씨, 낯선 언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까지 하루하루가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적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점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단순한 지식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자 노력했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전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보다 더 큰 감동과 배움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웃음과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한 작은 마음들이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반짝임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4개월은 스스로와 마주하며 조금 더 단단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은 늘 함께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의 4개월은 도움보다 배움이 더 컸던 시간이고 무엇보다 저의 청년기를 채운 가장 친한 기록입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시간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잠시나마 스리랑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18살 남학생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게임,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봉사 기간 중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케이크와 손편지를 선물해 줬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고 이 날은 제 봉사활동 중 가장 큰 감동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아이들과 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과 표정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제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봉사활동 중 틈틈이 단원들과 스리랑카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이제 그 여정을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재 제작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싱할러 한국어 교재를 140권 직접 제작했고 이 교재는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제작한 교재는 국내 언론과 스리랑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현지 대학교, 고등학교, 공공도서관에서도 기부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확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회에서 우수단원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상은 스리랑카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에서 얻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헛걸음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라는 말처럼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경험도 결국 나를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제가 이 문장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아쉬운 기억이든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데이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외 봉사에 관심을 갖게 해준 시작점은 바로 로타리 활동이었습니다. 로타리를 통해 해외 봉사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족했던 영어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경험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로타리에서 배운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로타리 클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대학 가가지고 그 코에카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나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경험은 이제 꾸준히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봉사 시간은 200시간 이상을 채운다면 가산점을 받거나 자기소개서에도 또한 가산점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단순히 이제 가고 싶다보다는 제가 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무엇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영어 공부나 봉사 활동에 이제 참여하여 해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는 현지 언어인 싱할러나 이제 타밀어를 조금 더 배워 나가고 싶고 그러면은 학생들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수업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코이카의 일반 봉사단이라는 1년짜리 봉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스리랑카나 다른 나라에 이제 지원을 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대학교 학생 한준서고요. 사실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좋은 경험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초등학생 김미진님 맞으시죠? 초등학생 김미진님은 어떤 학생이었고 뭔가 초등학생 김미진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여기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해외 봉사에 갔을 때 다양한 학생들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초등학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하면서 놀고 직접적으로 겪었으면 하는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약간 뛰어놀고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나한테 맞구나 안 맞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발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질문이 있거나 따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이제 뒤쪽에 있을 예정이니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도 직접 구경할 수 있으니 편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제 연락처와 이메일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제 발표 이후에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례 발표를 너무 예쁘게 잘해준 우리 김미진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일단 내려오지 마시고 후배님께서 선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뻐지라고 섬유즙 또 여자한테 좋은 섬유즙을 또